전체 인수 가격이 100원이라면 네. IT 쪽의 비용이 50원 들었다는 50까지 겁니까? 예.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전혀 않았는데. 인수하고 나서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의 관점을 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고성의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국내외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인수 합병 시 IT 통합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글로벌 컨설팅 펌인 딜로이트 IT 통합 전문가인 조명수 파트너를 인터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M&A 계약 이후에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간의 인수 통합을 관장하는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 PMI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무와 인적 통합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PMI 성패를 좌우했는데 최근에는 디지털이 기업의 핵심 경쟁 요소가 되면서 IT 통합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IT를 잘 보지는 않았어요. 보통 재무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재무, 세무,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 또 필요하면 HR 부분. 이거를 이제 그 상대방 회사에 실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제 최근 10년, 20년 안에 모든 기업의 활동들이 시스템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를 바로 데이원, 첫날부터 가동을 제대로 하려면 IT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시스템이 안 따라주니까 데이원 때 갑자기 정상적인 생산이 안 된다든지, 영업이 안 된다든지, 구매가 안 된다 이런 이슈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IT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ERP가 첫날부터 뭔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인식을 하게 됐고. 두 번째 요소는 예전에는 이제 여전히 IT라는 것은 돈을 버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영역이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회사가 인수하자마자 이 회사는 돈을 버는 데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동안 M&A 관련 관계자들에게 익숙한 재무인사와는 달리 IT란 분야는 낯설고 가시성이 명확치 않으면서 동시에 기업 운영에 점점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에 IT 통합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인수 가격이 100원이라면 네. IT 쪽의 비용이 50원 들었다는 50까지 겁니까? 예.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전혀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가 인수한다고 했을 때 자산이라고 하면 시설 자산이나 기계 장치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도나 등등 봐서 이게 장부 가치가 얼마고 공정 가치가 얼마인지 쉽게 파악이 되는데 IT는 사실은 이걸 어떤 자산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더 필요한지를 몰라서 나중에 인수하고 나서 굉장히 안 보이던 가격 코스트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파는 쪽에서는 세퍼레이션 분리하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마이그레이션하는 비용이 있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있고 보통은 인수 후에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는 건 당연히 사는 사람의 이제 비용인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분리하는 비용도 이제 빨리 딜을 클로징하기 위해서 바이어가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등등 그런 케이스 바이 네, 케이스.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는 회사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하는 건 본인들 비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최초에 예상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금방 되겠지. 왜냐하면 최고 경영자분들이 IT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네. 딜이라는 게 M&A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고 컴피덴셜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은 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IT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M&A 활동에 잘 안 들어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비용이 얼마인지를 러프하게 계산을 하고 그냥 딜에 들어가 버렸죠. 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전문가가 들어와서 정말 비용을 좀 알아야지 이게 진짜 인수가격까지 포함해서 고려될 텐데 그런 좀 제약 조건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딜로이트 같은 전문 컨설팅 기업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인수합병할 때 사전에 이제 피인수 기업의 어떤 일반적인 그 밸류에이션 하는 것도 하겠지만 이거를 피인수하려면 시스템 통합을 하는데 얼마의 또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잘 에스티메이션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걸 저희가 마스터 플랜이라고 해서 그 비용까지 다 저희 경험 사례 그리고 상대방의 그 인터뷰나 제한된 정보 가지고 에스티메이션해서 이제 드리죠. 그렇다면 여기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IT 통합을 어떤 기준을 갖고 할지 한번 알아볼까요? 시너지 측면을 보는데 이 어떤 솔루션으로 갔을 때 어떤 그 기술 기반으로 갔을 때 인수했을 때 가장 시너지가 나는지 그 시너지라고 하면 두 가지 영역입니다. 이제 크게 어쨌든 IT와 관련된 비용은 들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두 회사를 통합했을 때 어떤 시스템을 갔을 때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니스하게 원가 절감을 하면서 갈 수 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두 자원을 통합을 했을 때 어떻게 비즈니스를 좀 더 다 서포트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 또 한 가지 보는 부분은 결국은 또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 시스템들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또는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을 내부에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 아웃소싱할 것이냐 등등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애자일한 비즈니스를 요구하는 환경에서 클라우드가 IT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 회사가 미국 회사에 인수를 했는데 파는 회사는 굉장히 큰 다국적 기업이었습니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조그만 사업부를 파는 거기 때문에, 공장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 파는 동시에 IT 시스템 포함해서 모든 거를 그냥 바로 하는 쪽에서 다 첫날부터 가동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잔금 치르기 전에 시간이 한 2, 3개월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면 인수하자마자 이제 ERP가 돌아가고 은행에 돈이 나가고 이게 시스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2, 3개월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ERP라는 시스템 제가 해봤지만 1년 안에 잘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네. 하려고 하니 이제 막연한 겁니다. 이제 사는 회사도 사실 대기업이긴 했고 대기업 산하에 SI 회사가 있지만 그게 이제 기존의 온프레미스 형식으로 구축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고 있는 회사 ERP가 너무 좋으니 여기에 이제 들어오겠지만 롤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ERP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근데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1년, 2년, 3년 걸리니 당장 2, 3개월을 구축해야 되니까 클라우드로 가자.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우리가 인수하는 사업부가 돌아가게끔만 하자라고 해서 정말 스탠다드로 그 회사가 필요한 요건이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요. 그 회사가 정말 돌아가게끔만 하는 그 클라우드 기반의 ERP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려면 기업 자체가 이제 뭔가 자기네 회사의 이런 IT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설계할 때도 지금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뭔가 해야겠네요, 이제.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 특히나 이제 그 M&A 큰 손이 일반적인 전략적 투자자도 기업도 있지만 이제 사모펀드도 굉장히 M&A에서 큰 손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들은 특히나 피디님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굉장히 고려합니다. 사모펀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서 좋은 가격에 파는 핵심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 떼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너무 시스템이 서로 얽혀 있으면 어려워요. 분리하는 그래서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쉽게 떼낼 수 있는 그런 IT 인프라로 갈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 완전히 통합시킬지를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다 비즈니스 전략과 연결돼 있는. 딜로이트 조명수 파트너와 M&A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M&A 시장의 동향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무님 그 하는 영역은 앞으로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유망해질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제가 이제 IT 전문가면서 재무 전문가이긴 한데 사실 난이도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이 추세가 점점 디지털이니까 이쪽 기회는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실제로 M&A 전체적인 그 시장 규모를 보면 사실 역사적으로 2021년도가 그 M&A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한 6조 달러, 한 8천조 정도가 2021년도에 그 M&A 시장이었거든요. 건수로 보면 6만 건 정도였고, 근데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이제 조달금리가 이제 높아지면서 이제 M&A가 좀 줄었고 2020년도는 이제 코비드 19 이전 단계로 넘어가긴 했지만 계속 이 M&A 거래 볼륨과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 분야는 계속 무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일반 현업분들은 일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전문 조직은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물론 아주 큰 기업들은 전문 또 PMI 조직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같은 좀 전문가의 도움이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컨설턴트란 커리어에 관심 있으시다면 딜로이트 조명수 파트너가 컨설턴트의 필수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상을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